지금부터 룰북 정식 발매 기념 시노비가미 공개 체험의 제5회를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제목은 친선 시합. 배경을 읽어드릴 테니 캐릭터를 작성해주세요. 수많은 비극을 낳은 닌자 대전이 끝난 지도 어언 10여 년. 전쟁의 상흔은 아직 남아있지만 시노비의 세계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6대 유파는 서로 간의 앙금을 풀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친선 시합을 개최하기로 하지만 유파의 핵심 전력인 상급 닌자를 공개석상에 내보낼 수는 없으므로 출전 대상은 중급 닌자로 제한된다. 6대 유파가 모두 참여하는 큰 행사에서 유파의 대표로 뽑히는 자는 과연 누구일지, 시합 방식은 어떠할지 등으로 시노비들 사이가 떠들썩하던 와중 PC들은 상부로부터 갑작스런 호출을 받게 되는데, 영상의 분량 조절을 위해 시노비가미의 기본적인 규칙 설명은 생략합니다. 게임의 진행 및 기본적인 규칙에 익숙하지 않으실 경우 전편인 페이데이를 먼저 시청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도입 페이지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PC2와 PC4의 장면입니다. 교토, 쿠라마산 인근의 고급 주택가. 이곳은 쿠라마신류의 총본산과 표면세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으로 PC2와 PC4는 임무를 받으러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상급 닌자 호우즈키 사야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두 분 다 장면에 등장해주세요. 쿠라마신류의 마와리가라스 소속 타카이 아스카입니다. 특기는 그림자 법사로 간격을 좁힌 뒤에 사용하는 하늘여우. 유운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받은 임무에 사견을 넣지 않고 충실히 수행합니다. 히라사카 기관의 토코요, 소라미 미요입니다. 특기는 황천과 천안 등을 사용한 정보 수집. 누구를 상대하든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로 화합을 추구합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방 안으로 들어가면 30-4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두 사람을 맞아줍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전통복에선 기품이 느껴지지만 얼굴의 절반을 가린 붕대와 그 사이로 보이는 흉터는 그녀가 헤쳐나온 수많은 수라장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마왕류의 혈검사 호우즈키 사야라 합니다. 오늘은 두 분께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께선 장안의 화제인 친선 시합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예, 분명 유파마다 한 명씩 중급 닌자를 선출해 시합을 벌인다고. 알고 계시다면 이야기가 빠르겠죠. 두 분께서는 그 친선 시합에 나갈 유파의 대표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히라사카의 대표분까지 함께 자리에 모신 이유는 본 시합이 2대2대의 팀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쿠라마와 같은 팀이 되다니 든든하군요. 근데 히라사카 쿠라마 조합이면 너무 강한 거 아닌가요? 이번 자리는 6대 유파가 서로 교류를 나누어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의기를 추구하기 위한 것. 너무 승패에만 연연하지 말고 좋은 시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따위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머저리가 이 자리에 계시진 않겠지요? 시노비의 사명은 요마를 토벌하고 악당을 심판해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런데 세상에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힘을 남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술 연구라는 미명 아래 악행을 일삼는 하스바. 법도를 벗어나 제멋대로 힘을 휘두르는 하구레.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며 온갖 흉행을 벌이는 가증스런 온이놈들. 타유파란 그저 구축 대상일 뿐입니다. 침묵 따위를 다질 이유는 없어요. 화합의 장이라며. 우리 상사 너무 무서워.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손님도 와 계신데 보기 흉한 모습을 보였군요. 타유파가 구축 대상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시노비의 힘을 악용하는 사악한 닌자들 얘기입니다. 히라사카 같은 우리의 협력자분들께 한 말은 아니에요. 물론 알고 있사옵니다. 이번 시합을 계기로 그런 무레배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네요. 후후,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받아주시죠. 여기서 호우즈키가 둘 중 누군가에게 프라이즈 단위증표를 건네줍니다. 손바닥 크기의 나무판에 한자로 불릴 단자가 적혀있는데 누가 획득했는지는 같은 팀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합에서 사용될 증표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해주세요. 침묵 따위 필요 없음에도 우리가 이런 소꿉놀이에 어울려주는 이유는 하나뿐. 다른 유파의 어중이 떠중이들을 말살하고 쿠라마야말로 최강의 유파라는 사실을 시노비의 세계에 확고히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사카이 군, 반드시 이기세요. 패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존명, 쿠라마 신류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히라사카의 닌자분도 잘 부탁드려요. 추가로 연출하고 싶은 내용이 없다면 장면을 닫겠습니다. 사명은 두 분 다 자신의 유파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PC1과 PC6가 오니의 혈통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어느 인적없는 폐건물이니 등장해주세요. 하스반 인군의 오즈치 군소속 키리아주 이치야. 도구상자와 닌자세 공품으로 가져온 6개의 닌구를 사용해 싸우지.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취미와 특기는 닌구 개발. 최근에 고민거리는 사고방식이 상식에 갇혀있는 연구실장이 내 획기적 아이디어를 계속 반려하는 것 정도? 오니의 혈통 분류의 그림 리파라. 특기는 풍신제를 활용한 연속 공격. 좋아하는 것은 싸움, 싫어하는 것은 평화. 시노비는 투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법인데 요즘 세상은 너무 평화로워서 PC게임으로 대리만족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야. 계단을 올라가자 마가츠비의 상급 닌자 치키모토 쿠라코가 여러분을 반겨줍니다.
1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로 옆구리가 노출될 정도로 진동이 깊은 상의를 제외하면 특이할 점이라고는 없는 그 나이대 어린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속된 유파를 고려하면 저건 아마 본 모습이 아니겠죠. 어서와. 내가 바로 기사대 참모장 100원의 츠키모토야. 누추한 곳에, 아니 여기 폐건물이라서 진짜로 누추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누추한 곳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여러분이 6대 유파 합동으로 개최되는 친선시합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수. 사실 실장님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왔는데. 그거 꼭 내가 나가야 하나? 그래 그렇게 기뻐할 줄 알았어. 말년이라는 팀명 아래 함께 싸우게 될 두 분에게 여기 연희증표를 드리겠습니다. 츠키모토는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에게 프라이즈 연희증표를 건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획득했는지는 같은 팀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 시합이라 이런 어정쩡한 싸움은 영 안 내키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 아, 또 배경음악이. 이번 시합은 2대2대의 팀전인데 나머지 두 팀은 쿠라마와 히라사카 그리고 오토기와 하그레로 짜여졌거든. 참으로 건방진 팀 배치 아니더냐. 키리야군 같은 젊은 아이는 잘 모를지도 모르겠다만 이 대립구도는 대놓고 10년 전에 닌자 대전을 재현한 것이다. 시노비가미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오니들은 히나시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싶던 하스바와 동맹을 맺었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쿠라마는 히라사카와 동맹을 맺었지. 오토기 학원과 하구레모노는 반씩 갈라져서 두 개 세력에 모두 참전했고 말이야. 이것은 말하자면 닌자 대전의 연장전이다. 예기치 못한 참극 때문에 어영부영 끝나버린 닌자 대전의 결말을 확실한 형태로 마무리 짓겠다는 도발인 것이다. 그랬군요. 마침 쿠라마 신류는 너희 하스바닌군의 숙적, 그리고 히라사카 기관은 우리 오니들의 원수. 속셈은 모르겠지만 판을 이렇게까지 크게 깔아준 이상 서로 숙적들에게 한 방 크게 먹여주지 않겠느냐? 그럼요. 한 방 먹여주자고요. 뭐 그게 임무라면야. 그렇게 나와야지. 시합 장소는 유파연합회의가 중급 닌자 시험에 사용하는 산이야. 산 위는 날씨가 자주 바뀌니 주의하고 교관들이 설치해놓은 트랩도 남아있으니 조심하도록 해. 이쯤에서 세 닌자가 해산하며 장면을 닫도록 하죠. 사명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파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팀의 도입입니다. 도쿄 교외에 위치한 사립 오토기 학원 본교. PC3와 PC5는 오토기 학원의 두령에게 호출을 받았으니 등장해주세요. 두령이요. 네. 오토기 학원의 두령 겸 교장인 로카쿠 아서 마사시게는 금발벽 안의 외국인 남성으로, 단정히 차려입은 정장 위로도 드러나는 근육질의 풍채는 앞에 선자에게 긴장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자세히 관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희미한 주름살만이 그가 환갑이 넘은 노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창문으로 몰래 침입해 교장 선생님을 기습하며 등장하겠습니다. 로카쿠는 가볍게 공격을 받아넘기며 PC5를 손님용 소파 쪽으로 던져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타치미군. 의욕 없어 보이는 표정과는 달리 참으로 날카로운 일격이군요. 그러면 소파에 떨어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딴청을 부리며 앉아있겠습니다. 저는 벽을 문처럼 열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쪽 팀은 둘 다 등장 방식이 닌자다워서 좋네요. 사리보토기 학원 학생회의 우라하라 타츠미. 주된 공격기는 독선을 곁들인 지팽이며 감싸기와 오토기 정신으로 동료를 보호하는 게 특기입니다. 지는 카게에자에 소속된 하구레모노인데 춘향을 사용해 높은 플롯에서 광범위 공격을 가하며 고플롯으로 인한 역류는 무화로 보조합니다. 항상 한 손에 복화술 인형을 끼우고 다니는 복화술사로 닌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복화술사로도 유명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학생회 타치미군, 그리고 하구레의 손님분, 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6대 유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친선시합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죠. 로카쿠가 누군가에게 프라이즈 승의 증표를 건네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팀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합은 2대2대2의 팀전. 두 분은 이제부터 승기팀이라는 이름으로 쿠라마와 히라사카가 연합한 첨단팀, 오니와 하스바가 연합한 말년팀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팀 배치만으로도 시합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가 보이는 듯하군요. 닌자 대전을 의식한 팀 배치. 라했죠. 하지만 부디 여러분은 그런 걸 마음에 두지 않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징후를 젊은이들이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 시합은 타 유파와 교류하고 견식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제트, 너도 잘 알았지? 물론이지.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건 시시한 일이야. 그럼 두 사람의 핸드아웃도 공개하겠습니다. 사명은 자신의 유파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라고 한들 6명 전부 공통 사명이었죠. 물론 진정한 사명은 비밀에 달려있는 것이지만요. 천단, 말년, 승기, 이 이름들은 헤이안 시대의 철학검사 미야모토 마사시가 남긴 코토와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정이네. 천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며 만일의 연습을 연이라 한다. 이 단, 연이 있고서야 비로소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대 유파가 합동으로 치르는 큰 행사니만큼 분명 쟁쟁한 실력자들이 출전하겠죠. 하지만 비록 만일의 연습에 달하지는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부디 이 시합에서 자신만의 닌자의 길을 발견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앞에 두 명에 비하면 교장 선생님 참어른이시군요. 역시 두령은 그릇이 다르네요. 공식 NPC의 격을 떨어뜨릴 순 없으니까 진지하게 롤플레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흘러 친선 시합 당일. 여러분이 각 팀의 시작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자 종이 인형이 한 장 날아오더니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 6대 유파에서 모여주신 쟁쟁하신 시노비 제군들 준비는 되셨는지? 시합 시작에 앞서 규칙을 설명할 텐데 한 번만 설명할 테니 잘 들어야 해요. 가장 먼저 승리 조건, 2일 뒤 이 시간 6점 이상인 팀이 승리합니다. 사명에는 자신의 유파를 승리로 이끌라고 되어 있는데 유파가 소속된 팀이 이기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합 특성상 개별 유파의 승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팀 단위로만 승패를 판정하니 주의해주세요. 개인 점수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의 점수는 개인 점수 2개를 합해서 계산하고요. 그럼 지금은 팀원이 둘 다 사나이 프라이즈로 하나씩 있으니 모든 팀이 7점인 겁니다. 승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팀이 여럿 있으면 공동 우승인가요? 그 경우엔 승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클라이맥스에선 승자가 한 팀만 남을 때까지 싸워주세요. 생존 점수의 비중이 굉장히 크군요. 팀원 중 한 명만 탈락해도 바로 4점으로 떨어져 버려요. 상황에 따라선 아직 전투에서 탈락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사명을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막힘이라고 부르는데, 막힘이 발생하면 룰북 137페이지의 새로운 사명표를 사용해서 즉석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할게요. 금지사항은 오직 2개뿐. 시합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과 전투 없이 프라이즈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거치지 않고 증표를 주고받는 것은 같은 팀끼리라도 규칙 위반이니 조심해주세요. 그 외에는 동료를 끌어들이든 외부와 통신해서 정보를 얻든 전부 허용됩니다. 그럼 규칙 설명은 이걸로 끝? 이 시간부로 6대 유파 친선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성의 외침과 동시에 종이 인형이 팡하고 큰 소리를 내며 찢어집니다. 마침내 시작된 유파들 간의 자존심을 건 3파전. 그 자세한 전개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본 리플레이는 소첩의 시점에서 진행되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려요. 그럼 비밀 공개에 앞서 잠깐 규칙을 복습해볼까요? 언뜻 복잡해 보이는 기믹입니다만 결국 핵심은 3점이나 되는 생존 점수예요. 생존 점수 없이 6점에 도달할 순 없으니 클라이맥스에선 아무튼 적팀을 쓰러뜨리는 걸 목표로 싸우면 됩니다. 다만 적팀을 전부 쓰러뜨린다고 우리 팀이 승리하는 건 아니죠. 팀원이 2명 모두 살아남으면 그것만으로도 승리가 보장되지만 격렬한 전투 도중 팀원 1명이 쓰러져서 혼자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노비가미의 규칙상 점과는 승자 1명당 1개까지만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래선 승리 조건 6점을 채우지 못해 실격이네요. 이 페인이 구태여 막힘을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즉, 클라이맥스에서 팀원이 1명 탈락할 때를 대비해 메인 페이지에서 점수를 벌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뒷면이 있는 법.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답니다. 우선은 제 비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시합에서 이기는 것은 흉조. 진정한 사명은 승기팀을 이기게 하는 것이었네요. 이 비밀은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사옵니다. 바로 제가 우승시키고 싶은 승기팀에도 저와 같은 배신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배신자는 자신의 팀을 이기게 하고 싶지 않으니 클라이맥스 전투의 마지막에 반드시 자진 탈락할 터. 정말로 배신자가 존재한다면 앞서 가정한 2개의 경우 중 위쪽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우선 사항은 승기팀이 메인 페이지에 점수를 얻도록 돕는 것이겠군요. 거처를 획득해서 전투를 일으킨 뒤 일부러 져주는 게 가장 쉽겠지요. 물론 다른 팀의 프라이즈 보유 현황과 전체적인 대립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클에 이런 일들을 하려면 여간 고생이 아니겠지만 마침 정보전은 토코요의 특기 분야입니다. 히라사카류의 전투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죠.